안녕하세요. 요즘 롱 코비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코로나에 감염된 후에 완치된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현상을 롱 코비드라고 해요. 최근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은 코로나 후유증이 오래가는 17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59%는 신경병증이 확인되었다고 하죠. 또 영국 바이오뱅크가 네이처에 발표한 것을 보면 코로나19에 가볍게 감염된 경우라도 뇌를 손상시킬 수 있고 이것은 곧 인지능력 저하라든가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각 상실이나 신경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또 타임즈에 나온 내용을 보면 코로나 후유증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66%가 심장 박동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현기증을 느끼고 소화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위장관 문제 등 비주신경 손상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어요. 또 미국 보훈부 연구에 의하면 총 15만 3천 명의 퇴역 군인 중 감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가 가볍게 지나간 사람도 1년 뒤까지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있었고 부정맥이 가장 흔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외에도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 중 30% 정도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롱 코비드에 대해서 세계 여러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후유증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대략 종합해보면 200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피로감, 호흡곤란, 숨가쁨, 두통, 집중력 저하, 기침, 가래, 가슴 통증, 복통감, 부정맥, 근육통, 관절통, 설사, 수면 부족, 현기증, 발진, 미각이나 후각 기능 저하, 월경 주기 변화 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 위험이 63%, 부정맥은 6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졸중 위험은 52%, 심부전 위험은 72% 높게 나타났어요. 폐에 치명적인 혈전이 생길 위험은 3배 높았고요. 이처럼 롱 코비드에 시달리는 사람이 대략 30에서 40%이고 나머지 60에서 70%는 아무 탈 없이 잘 극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개인의 면역력과 그동안 평소 식이습관과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요. 우리 개개인 모두는 타고난 유전자가 다르고 개인마다 취약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심장을 비롯한 혈액이 흘러가는 순환계가 약한 분도 있고 면역계가 약한 분도 있고 소화기계가 약한 분도 있고 신경계가 약한 분도 있고 이렇게 태어날 때 약하게 타고날 수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나 또 성인이 된 후에 후천적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후성 유전자가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데요. 롱 코비드를 겪는 분들은 평소 식이관리나 운동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한두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를 들면 평소 장이 좋지 않아서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에 침투하면 면역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유해균에 의해 생기는 LPS라는 내독소가 증가하는데 이 LPS가 혈액을 따라 간으로 가면 TH17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서 간세포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LPS가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로 가면 피부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따라 전신 순환하면서 혈전을 유발하고 순환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코 점막에서는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체질에 따라 약한 부분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롱 코비드의 원인으로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몸 안에 계속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재활성화되면서 후유증을 유발한다는 가설과 또 코로나 감염 뒤에
자가 면역 반응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면역 분배 능력이 떨어지면서 자가 면역 반응 후유증이 생긴다는 가설도 있어요. 어쨌든 롱 코비드에 시달리는 30에서 40%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선 병원 검사를 철저히 해보시고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봐도 특별한 장기 손상도 없고 이렇다 할 원인이 없다고 하면 천연물을 이용한 영양요법이나 세포 교정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또 설령 이상이 발견되어서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천연물 영양요법을 병행하면 호전 속도가 빨라져요. 실제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천연물 영양요법을 병행하면서 아주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개인마다 약한 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고 개인별 맞춤 영양요법을 하셔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 보강하면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